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오늘은 권영찬 TV 책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도 상담심리학 공부를 하고 교수가 되면서 한 1년에 책을 한 15권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읽을 때도 있고 덜 읽을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친한 형님 중에서 승룡의 문화산책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형님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영차 나오마 허락한다면은 좀 내 거 좀 소개해주면 안 될까 해서 제가 워낙 존경하는 형님이기 때문에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승룡의 문화산책. 오늘은요, 100년을 살아보니 워낙 유명한 책입니다.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우리 바로 김영석 교수님의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2016년도에 나왔는데요. 2019년도에 KBS 인간극장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소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재판이 나와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한다면요. 100세에 가까운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인생론.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라고 합니다. 20살에 몰랐던 것을 30이 넘으면 알게 될 때가 있다. 40을 넘기면 인생이 또 달리 보인다. 만약 100년을 산다면 인생은 또 우리에게 어떤 무늬로 그려질까? 그 지혜를 미리 한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향기로워지지 않을까? 삶을 관통하는 철학적 사유로 우리를 일깨우는 시대의 지성이며 100세의 영원한 현역 김영석 교수가 스스로 살아본 인생을 돌이켜 깨달은 삶의 비밀들을 100세 시대를 맞아 불안하고 허둥대는 인생 후배들에게 다정하고 나지막한 소리로 들려준다. 그리고 말한다. 사랑 있는 고생이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그것을 깨닫는데 90년이 넘게 걸렸다고. 자, 오늘 제가 책을 읽어드리지 않고 오늘은 제가 간단한 내용 설명과 함께 승룡의 문화산책을 제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승룡의 문화산책,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서도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룡의 문화산책에서 제가 영상을 퍼다 쓴 걸 허락했지만서도 우리 승룡의 문화산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00세에 가까운 철학자 김영석의 100년을 살아보니 어떤 내용인지 우리 승룡의 문화산책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룡의 문화산책입니다. 요즘은 책 읽기 딱 좋은 날입니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구입해서 본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2019년 조사 결과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보는 사람이 52.1%이고 독서량으로는 6.1권이라고 합니다. 2017년에 비해 2.2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전자책으로는 2017년 14.1%에 비해 2019년에는 16.5%로 2.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자책이 20대, 30대에서 3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독서의 추세가 전자책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종이책이 훨씬 더 정감이 가고 좋기 때문에 종이책 독서량이 더욱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김형석 교수님 모셔서 100년을 살아보니 책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토리에서 2016년 8월 1일 출간한 책입니다. 저는 작년에 구입해서 읽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와 아주 친한 친구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미래에 대한 삶의 방향을 재점검해보고자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한 노년 교수의 100년 된 삶을 되돌아볼 때 역사적인 삶을 사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저자이신 김 교수님의 살아오신 인생을 접하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과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 이 책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니 기회가 되시면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값은 15,000원이지만 책 속에 담긴 삶의 철학과 인생 설계에 대한 지혜, 그리고 살아있는 지식인 김 교수님의 100년 인생을 읽어보는 것은 책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될 것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구독자 여러분도 미래를 재설계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101세가 되셨는데 2019년에 인간극장에도 출연을 하시고 지금까지도 저서 활동과 강연을 하시면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와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시면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아픔을 딛고 성장해온 현재까지를 직접 체험하신 생생한 증인이시며 평생을 교육자로서 부학 양성에 이바지해오신 부분은 제가 감동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 책은 모두 300페이지이며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일부로, 그리고 3장, 4장, 5장은 2부로 해서 1, 2부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 2장은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 3장은 운명도 허무도 아닌 그 무엇. 우정과 종교. 4장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과 성공, 명예. 5장은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노년의 삶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920년도에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셔서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철학과에서 30년간 후학을 길렀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인의 철학,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예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960년부터 70년대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외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는데 당시에 피천덕의 뒤를 이은 수필계의 대표적인 저서로 한 해 60만 부 판매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럼 1장부터 5장까지 간략하게 제가 읽고 느꼈던 부분과 또 책에 나온 교수님의 소중한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입니다. 성공하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든 권력이든 소유의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유욕은 행복보다는 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말은 진리같이 전해집니다. 중학교 2학년쯤 읽었던 톨스토이의 동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내 땅을 갖는 것이 소원인 가난한 소작인 농부에게 러시아 귀족이 땅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공짜로 받는 땅에 대한 욕심이 과했던 농부는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다시 출발점으로 도착하는 동안 자기가 밟았던 땅을 모두 달라고 하였고 귀족은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농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죽도록 달리고 또 달려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도착하였지만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바로 쓰러지게 되었고 그리고는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농부의 과도한 욕심이 결국은 본인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런 동화입니다. 저자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이지만 지금도 돌이켜보시는 그런 교훈적인 동화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항상 가족들이나 제자들에게 권하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는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충고를 하시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인격의 수준만큼 재산을 가지는 게 원칙이다. 인격 성장이 70이라면 70의 재물을 소유하면 되는데 90의 재산을 갖게 되면 분에 넘치는 20 때문에 인격의 손실을 받게 되는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자는 40세가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왔는데요. 그 당시는 왜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80의 나이가 되어서는 왜 일을 하는가, 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일은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하는 것이다. 내가 이웃을 돕는 것만큼 그들이 또 나를 돕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적게 받고 또 많은 것을 베풀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책을 보면서 미래의 내 삶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요. 저 또한 사회에 봉사하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이가 80세만 넘어도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면 보람있고 생산적인 일도 하면서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자식과 후손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오래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있다는 명제가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다. 93세가 되는 가을밤에 남긴 메모에는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의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남겼는데요. 그것이 김 교수님의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살았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나라를 사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이 책의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90고개를 넘기면서 오직 남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제2장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과거의 결혼은 필수였지만 지금은 선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 친구로 지내면서 부부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 아닌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도 요즘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다가 한쪽이 먼저 가게 되면 그 공허함과 고독감에 대해서는 결코 자식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또 노년재혼, 황혼재혼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기주의자들은 사랑다운 사랑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흔히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안고 있는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지켜주어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성장은 정성스러운 반성과 노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나무가 자라는데 그 첫째 과정은 애욕의 과정입니다. 인간에게 성적 본능과 욕망이 없다면 오늘날 같은 인류의 번성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자녀들 없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계승한 니체는 정신병을 오래 앓았고 가장 쓸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평범하고도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는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다. 싸움도 하나의 사랑의 방법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모님의 눈치나 안색이 좀 이상하면 그저 내래 잘못했지요 라면서 인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는 거지요 라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말없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부친도 부인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현명하고 부인을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씨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많이 쓸수록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따뜻하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장작 루소의 교육 사상을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 자연스러운 성장을 중요시했습니다. 어린애를 수제나 영재로 만들려고 간섭하고 고생시키는 것은 면모를 잡아 뺏어 빨리 자라게 하는 것 같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욕심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보다 귀한 것은 자녀들의 일생을 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의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성적은 높지 않았으나 대학에 와서는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자녀 6이 석사과정까지 다 끝내고 둘은 국내에서, 넷은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은 하나들은 독일에서, 다른 아들과 딸은 미국에서 했는데 그 셋은 다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50이 되기 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애들이 50쯤 되면 어떤 인간으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100년을 살아보니 1장 똑같은 행복은 없다. 행복론과 2장 사랑 있는 고생이 기쁨이었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3장, 4장, 5장은 2부에서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도 바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라고 하면서 저게 바로 정말 100세에 가까운 철학자의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겨울 코로나19로 좀 막막합니다. 또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책 한 권을 읽는 여유가 안 된다면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를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숭룡의 문화산책 구독, 좋아요. 숭룡의 문화산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찬 행복TV 책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